자, 민박진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12강 옵션 대화창의 화면 표시 탭 재생성 명령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는 옵션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옵션 명령어는 옵션 대화창을 불러드리는데요. 이게 매번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한 번만 설정을 해두시면 크게 이렇게 쓸 일은 사실은 없어요. 근데 초보자다 보니까 오토캐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기 때문에 지금 초반부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데 가서 컴퓨터를 만졌는데 캐드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더니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하고 다르더라. 그러면 옵션 명령을 실행을 시켜서 옵션 대화창에서 설정들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옵션 대화창을 불러봐야 되겠죠. 어플리케이션 메뉴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에서도 옵션 실행할 수 있고요. 명령행에서도 옵션 명령 실행할 수 있고요. 지금 동적 입력이 동작이 되고 있으니까 커서야 되고 그냥 OP 이렇게 입력하시면 가명이 OP 그리고 원래 명령은 옵션스 OPTIONS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자, OP에서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입력도 가능하죠. 자, 옵션 대화창이 떴습니다. 우리가 열기 및 저장은 이전 강의에서 살펴봤고요. 오늘 화면 표시 살펴보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윈도우 요소 있고요. 배치 요소 있고요. 표시 해상도 있고요. 표시 성능이 있고요. 십자선 크기 페이드 컨트롤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윈도우 요소 이거 뭐냐면 여기 리본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요소들 기본 색상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도면 윈도우의 스크롤 막대 표시. 자, 도면 윈도우가 여기인데 여기에 이렇게 이동시키는 스크롤 막대 표시할 거냐 그 말이거든요. 자, 스크롤 막대가 있으면 이 스크롤 막대를 이용해서 도면을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펜이라고 해가지고 도면을 이동할 수 있는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도구 막대의 큰 버튼 사용, 도구 막대의 큰 버튼들 사용해 주신 거 뭐 초보자는 하는 게 좋겠죠. 리본 아이콘 표준 크기로 크기 조정.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표준 크기로 설정한 거에 그냥 체크해 두시고요. 툴팁 표시 이 부분은 이전에 봤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 툴팁 표시가 뭐였죠? 리본에 마우스를 올리면 여기에 툴팁이나 힌트 같은 거 간단한 힌트 같은 거 롤오버 툴팁이나 이런 거 표시되는 거를 보여주는 거니까 초보는 무조건 체크해 둬야 되고요. 자, 확장된 툴팁 표시와 지연 시간 0초로 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초보에겐 도움된다고 했어요. 파일 탭 표시. 파일 탭이 어디죠? 여기가 파일 탭입니다. 요런 데에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윈도우 요소에 관련되어 있는 색상 변경 여기 누르면 이렇게 도면 윈도우 색상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런 구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초보자분이 알아두기에는 너무 아까운 기능이죠. 다른 거 공부할 거 많습니다. 글꼴 마찬가지예요. 명령행 윈도우 글꼴 여기에 명령 입력하는 거 글꼴 어떤 거 쓰실 거냐 뭐 이런 말이고 폰트 크기 얼마나 쓰실 거냐 이런 거예요. 거의 필요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시 해상도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상도라는 거는 모니터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을 봐보세요. 호 및 원 부드럽게 폴리선 곡선당 세그먼트 렌데링 객체 다듬기 표면당 형상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 및 원 부드럽게는 일반적으로 이제 2D 같은 데서 이렇게 원이나 호를 그리게 되는데 그 하나의 호를 몇 개로 만들어 줄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이거 잠시 천으로 두고 우리가 원 명령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클릭하고 적당히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땡기면 원이 그려져요. 기본적으로 여기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심점 반지름으로 원을 그리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걸 눌러가지고 하면 중심점과 반지름으로 해서 원을 그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거를 옵션을 해가지고 여기서 1000을 한 10 정도로 바꿔볼까요?
어떻게 됐죠? 원이 아니라 다각형이 됐죠. 이 원을 몇 개의 뭐 직선이나 이걸 세그먼트 한 단위를 의미를 하는데 이걸 몇 개로 해서 만드느냐예요. 그래서 10개로 만들다 보니까 10개로 구성을 해서 만들다 보니까 원이 제대로 모양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OP 때려가지고 자, 그래 좀 더 썼다. 20 한번 줘볼까요? 마찬가지죠. 각져 있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한 40 줘볼까요? 점점 부드러워지고 있죠. 한 80 줘볼까요? 어때요? 많이 부드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확대하면 각이 보입니다. 똑똑똑 끊기게 보여요. 자, OP 아이고 89가 쳐졌네요. 4989인가? 자,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면 약 1000 정도 주셔야 돼요. 1000 정도 되면 확대를 해도 그렇게 원이 깨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2000 정도도 괜찮은데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요. 원 하나를 그릴 때 몇 개로 해서 만드냐였기 때문에 너무 적은 숫자를 주면 눈이 불편하고요. 너무 많은 숫자를 주시면 뭐 20만, 50만 뭐 이렇게 줘버리면 계산이 느려져요. 원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원 여러 개 그려놓으면 이걸 그릴 때마다 20만, 30만 개씩 계산해서 그리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나머지 내용 비슷합니다. 폴리 곡선당 세그먼트 뭐 한 20 정도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중에 폴리 곡선 그릴 때 나올 거예요. 큰 차이는 뭐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렌더링된 객체 다듬기 이렇게 작게 주면 거칠게 되는 거고요. 높게 주면 당연히 곱게 나오겠죠. 표면당 형상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적당히 주세요. 적당히. 이런 부분은 나중에 3D나 이런 부분에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3D를 하면서 만약에 조금 거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자, 표시 성능 레스터 및 OLE 초점 이동과 줌, 레스터 이미지 프레임만 강조, 솔리드 채우기 적용 뭐 이런 것들은 이 나중에 이제 사용하는 채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크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레스터 이미지 프레임만 강조하는 부분하고 솔리드 채우기 적용까지는 체크를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솔리드 채우기를 적용을 안 시키면 나중에 이제 그 명령어가 어떤 게 있냐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렇게 색깔이나 이런 거를 일정 구역 안에 이렇게 채우는 그런 명령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해치라고 하는 명령에서 내부에 채우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건 해주시고요. 요거는 레스터 이미지 뭐 이런 건데 프레임만 일단 강조를 하셔도 충분하시고요. 자, 초점 이동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 이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조금 좀 많이 복잡해지니까 요건 체크 빼시고요. 자, 나머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리드 및 표면에 대한 실제 외곽 그리기 꼭 체크 안 돼 있어도 돼요. 실제 외곽 그리기 이게 아마 2D 와이어프레임, 3D 와이어프레임에서 비주얼 스타일 관련된 건데 요런 거는 나중에 직접 고수가 되셨을 때 한 번씩 체크를 하시면서 차이를 느끼시면 돼요. 초보 때는 중요한 게 오히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십자선 크기. 자, 십자선을 크기를 10으로 한번 해볼까요? 십자선이 많이 커졌죠? 네, 커졌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OP. 그래서 아까처럼 5. 자, 줄어들었죠? OP 1로 해볼까요? 1. 아주 작아집니다. 자, 십자선이 작아졌죠? 이 십자선이 너무 작아도 문제, 너무 커도 문제예요. 이거는 그 전체 이 모니터가 가지고 있는 전체 크기에서 어떤 비율을 사용할 것이냐 이거고요. 이게 지금 1%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OP. 저 같은 경우는 선호되는 게 5 정도 하면 어디에서 써도 무난하던데 본인은 더 큰 거 원하시면 10이나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마찬가지 다시 돌아가고요. 자, 십자선 크기는 여기서 잡았고요. 페이드 컨트롤. 페이드 컨트롤이나 이런 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냥. 네, 이대로 두셔도 되시고요. 자, 배치 요소 요건 조금 중요합니다. 초보도 나중에 가시면 여기 이 지금 까맣게 되어 있는 이 화면을 모형 공간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 상의 종이가 아닌
컴퓨터 모니터 상에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게 모형 공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일단 확인을 누르고 여기로 가시면 배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배치가 뭐냐면 이 배치는 이게 종이입니다. 종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종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이 종이에 프린트 했을 때 인쇄가 될 수 있는 공간 영역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CAD ISO를 쓰고 있는데 이건 A4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는 그런 CAD 그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A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4 안에 어떻게 그림을 도면을 넣을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요 공간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인쇄 범위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 안에 범위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요런 거 설정하는 게 바로 여기 OP에서 배치 탭에 관련된 거예요. 물론 모형 공간에 가지 않으시고 여기서 바로 명령을 실행해도 됩니다. OP 이렇게. 자, OP 실행하니까 다시 옵션 명령 대화창 떴죠. 여기서 인쇄 가능 영역을 배치 및 모형 태표 이거 볼까요? 요거 체크를 풀어버리시면 이 부분이 없어졌어요. 이 부분 어디서 다시 보이게 할 수 있죠? 뷰였나요? 아니죠. 이 뷰가 아니고 여기 뷰. 네. 뷰에 보면 배치 탭 있었죠? 배치 탭 누르면 나타나는 건데 옵션 명령에서도 요거 나타나고 없어지고 여기 파일 탭 나타나고 없어지고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OP로 해서 들어가 보면 체크가 없앴는데 여기서 체크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가 나타납니다. 굳이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인쇄 가능 영역 표시 이거 체크 빼버리면 이게 사라져요. 즉 어떻게 하다 보면 이미 도면 배치를 여기다가 이렇게 도면이 어떻게 보이도록 배치를 만들어 놨는데 안 찍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인쇄 가능 영역을 벗어나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쇄 가능 영역이 제한돼요. 그래서 이걸 표시를 해 주셔야 여기에 이 부분이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자, OP 용지 배경 표시 이거 체크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확인. 용지가 어디가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지 배경을 표시해 주세요. 그럼 용지 사이즈만 보입니다. 자, OP 이렇게 돼. 또 용지 음영 표시 이거 체크를 하면 자, 용지 음영 표시가 큰 차이를 못 내기고 있네요. OP 자, 용지 음영 표시는 용지 배경 주변의 음영을 표시하는데 이거 뭐 저도 잘 안 써봐서 중요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새 배치에 대한 페이지 설정 관리자 표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배치 탭에 들어가면은 원래 배치 탭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공간이죠? 인쇄를 하기 위한 공간이에요. 그럼 페이지 설정 관리자라는 게 뭐냐면 인쇄하기 위한 프린터 설정 그런 겁니다. 그게 여기 들어갈 때마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귀찮죠? 아직 작성도 안 했는데. 자, 기본적으로 용지 범위나 이런 것만 표시되면 되니까 페이지 설정 관리자는 나중에 필요하면 부르면 돼요. 자, 새 배치에서 뷰포트 작성 이것도 체크 풀어두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어가서 배치해서 뷰포트를 만들면 되는데 체크를 해놓으면 미리 만들어져요. 그럼 불편할 수 있죠. 나머지 내용들 크게 뭐 필요한 내용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요대로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변경한 내용이 있으면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셔야 돼요. 자, 모형 공간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자, 이거 지금 우리가 아까 테스트 하면서 이 원이 어떻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숫자들을 바꿔줬죠. 어디에서 했었나요? OP 엔터 때리고 원 및 호 부드럽게 이거 수치 줬어요. 2000으로 주면 훨씬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1000이나 2000이나 크게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을 경우에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만 좀 많아지니까 한 1000 정도만 해서 이렇게 쓰기로 하죠. 자, 저번 강의에 우리가 이제 줌인 줌아웃을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림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시고요. 키보드를 밀었다 내렸다 하시면 이게 사이즈가 변한다고 그랬죠. 자, 어디까지 작아지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키보드를 이렇게 해서 마우스를 휠을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작아지고요.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게 커지는 건데 뭐 화면 밖으로 나가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 줄여보고요. 계속 내리는데도 더 이상 안 줄어들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도면 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면을 만들 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 내에 카메라가 이 동그라미를 보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우스가 뒤로 이렇게 마우스를 가운데 휠을 아래쪽으로 내리면 화면에서 이 공간에서 카메라가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이 작아지는 게 맞겠죠. 반대로 카메라가 다가오면 카메라 안에서는 크게 보이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일정 범위 이상은 속된 말로 천장에 카메라가 닿아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도면에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한 공간들을 미리 정의를 해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나 이거 좀 더 작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면을 재생성을 시키는 거야. 명령행 또는 커서 옆에 REGN이라고 칩니다. REGN. R이 G까지만 쳐도 되나요? RE만 쳐도 되네요. R이라고 치니까 REGN이 뜨죠. 자, 리젠. 이게 뭐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됐어요. 다시 원의 한 가운데 마우스 커서 두고요. 당겨 볼까요? 작아지죠. 예. 작아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한 서너 칸 가더니 다시 안 작아지네요. 그럼 다시 RE 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작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매우 작아졌죠? 다시 RE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예. 매우 작아졌죠? 자, 다시 여기다 마우스를 두고 예. 이제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가운데쯤 올려두시고 마우스 커서를 한 번씩 이렇게 올리시면 커지는 게 보여요. 근데 어때요? 이제 아주 크기까지는 되죠? 예. 이거는 리젠 명령을 사용하기 전에 계산됐던 영역까지 이미 리젠 명령을 두 번, 세 번 정도 하면서 이 줌에 의해서 크기가 커질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 번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줄일 수 있고 다시 맨 처음 모양에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이 됐던 공간까지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쉬운 내용이었어요.